안녕하세요. 어서옵쇼의 코지게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옵쇼의 패스보스입니다. 오늘 왜 여기 나와 계시죠? 오늘 누구 땜빵인가요? 제 자리를. 저도 땜빵 나왔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옵쇼! 빰빠밤빠밤빰.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분이군요. 긴장되시나요? 네. 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요? 김시현입니다. 네, 김시연님. 네. 나이는요? 취조하시는 건가요? 빼박 지금 이제 5학년 됐습니다. 앞자리가. 네, 5입니다. 네. 네네. 충격적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아, 6으로? 예? 아, 오케이. MBTI는요? INFP입니다. 1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I인데 네. 최근에 좀 사회화가 많이 됐죠. 광고 할 때 보면 이가 맞는 거죠. 누구나 그 정도의 광기는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광기를 내재하시고. 결혼은 하셨나요? 네. 네. 거주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수원입니다.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네, 애들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회사 다닌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떤 회사인지 이제 구체적인 직업을 공개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없죠. 네, 이유가 있나요? 그게 한 3년 전에 스토커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개인정보를 그때부터 좀 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습이었고요. 최근 키스가 언제시죠? 네, 신중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위험해. 이게 좀 위험한데. 야, 이런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네. 난관에 이제. 네. 감독님 보고 계시죠? 감독님 몇 달 네. 오늘 바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브리딩을 이제 집에서 네. 아이들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플라님 2세는 없나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국가유공자 후손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 그 혈통을 이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가유공자 혈통이라는 게 지금 약간 저부터는 무의미한 게 네. 저의 증조 할아버님하고 형제 두 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독립운동가 후손의 혜택이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까지 대부분 몰려 있어요. 손자선에서 끊어집니다. 저는 이제 증손자이기 때문에 대학교 때 등록금 50% 나왔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청사 한 번 보내준 거 그게 다예요. 그걸로 이제 저의 후대부터는 아예 이제 혜택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혜택을 손자까지만 준다는 것이 저희 집안에서는 사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야 그럼 언제까지 뭐 후손 영원히 챙겨줘야 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 말이 사실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디서 나 독립운동하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 독립운동을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없었단 말이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해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세대였지만 이제는 점점 세상이 좀 어떻게 집에서 지원받는 것이 좀 덜하거나 이러면 성공 확률이 솔직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시작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성공을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후손한테는 뭐 딱히 상관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시죠?
아 이거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신 제 아킬레스건인데. 네네. 질문은 그거 아니고 흡연하실 때 동생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세요? 아 네. 그게 한 24년 초반까지는 좀 그런 걸 자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의 안 합니다. 그 유일하게 가끔 전화하는 사람이 보스 그 친구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무한테도 전화 안 이 합니다. 전화를 지금 모두가 받고 있는 줄 알고. 아무한테 한때 저한테도 하셨는데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 보스예요. 이제 그리고 보스한테도 없어진 거군요. 잘 안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죠? 저는 외로우신 줄 알고. 그게 아니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평소에 사실 이제 잘 볼 일이 없으니까 또 요즘 뭐 동생들이 뭐 형님 뭐 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전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뭐 동생들 뭐 하나 가끔 생각나서 전화하는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먼저 하신 적 있으신가요? 몇 번. 네,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전화하면 무슨 얘기 나누세요? 전화하면 뭐 잘 있냐? 응. 요즘 잘 지내냐? 자주 하신다면서. 사업은 잘 되냐? 뭐 그 정도. 요즘 자주 안 해요. 한 열흘에 한 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열흘에 한 번? 저도 자주 해도 되나요? 네,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아세요? 몰라요. 힘이 더 많아가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개체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체 수를 공개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마리 키우세요? 그게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몇 마리 키우세요? 그래갖고 제가 몇 마리 정도 키웁니다 이랬는데 약간 뉘앙스가 나보다 한참 적게 키우시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이게 많이 키운다고 좋은 거고 적게 키운다고 창피한 게 아닌데 숫자 부심 있으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게 싫어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죠. 많이 키운다고 뭐 잘 키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많아도 잘 키워야 제대로 키우는 거죠. 그렇죠. 네, 제대로 해야죠. 네, 어서옵쇼에 이제 감독님 출연 계획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진짜 돌발적으로 스치듯이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감독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감독님. 제가 슬쩍 한번 운을 띄워본 적이 있는데 뭐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로 대답으로 들리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니 감독님이 나와서 내가 이득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플라빠님이 생각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샵. 신박한데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네요. 전국에 샵이 한 400개 되나요? 500개? 아니 한 5, 6년 전이었으면은 제가 뭐 개코 스토리나 뭐 더댄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 개코 스토리는 이제 오프라인 샵이 없어진 상태고 더댄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조금 못 갔어요. 제가 행사 때문에 바쁘고 막 이러니까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제일 좋아하는 샵? 와 이거 어려운데요? 대답해야 되나? 잠깐만 없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꼬지인 걸로. 이거 엎드려 절받겠네. 죄송해요. 진짜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샵이 없어요. 그 많은 갑자기 그 질문 방문을 받으니까 머릿속이 하얀데? 머릿속이 하얗네요. 뭐 어딜 하나 꼽기 좀 그러시겠죠? 아니 근데 촬영하러 샵급습도 자주 다니시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개도 없었다니 충격이. 잠깐만 지금 아니 그러면 살짝 뭐 가장 깨끗했던 샵. 하나만 꼽아달라 하시니까 하나만 꼽아달라 하시니까 가장 깨끗했던 샵은 아트랩타일입니다. 일산 아트랩타일 샵은 제가 갔을 때 더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거기는 진짜 갤러리처럼 해놨습니다. 리키도 많고 뭐 부치류가 많은데 진짜 유리가 반딱반딱해요.
일산 아트랩타일은 이제 유튜브에 네. 저희 같은 사람들 말고 이제 미녀나 재미있는 사람을 출연시킬 계획은 없나요? 없으신가요? 어서옵쇼 말고. 어소쇼 말고요? 네. 어떤 컨텐츠로요? 뭐 어떤 콘텐츠로든 미녀님이요? 생각나는 미녀가 잠깐만. 인연 이제 찾아. 감독님은 바로 나와야 돼. 아. 이게 참 버퍼링이 오래 걸리네. 아니 이거 이쪽 종사자 말고요? 감독님은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크레를 계속 키우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크레와 이별하는 순간이 찾아오실 텐데 저 죽기 전에 안 올걸요? 죽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죽을 거예요. 네. 그쯤에 크레와의 작별 인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데 어떤 식으로 작별을 하실 아니 건지. 그 질문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말 내가 노쇠하고 할 때 언젠가는 작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할 말이요.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고 너희 때문에 행복했다. 근데 너희도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느라고 많이 행복했을 거야. 난 그거 하는 자신 있다. 앞으로도 잘 살아라. 뭐 합격인 것 같아요. 네. 뭐 합격 불합격 이런 거. 슬슬 나온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질문이 신박하네요 진짜 다. 와. 인스타에 크레보다 본인 사진이 많으신데 최근에 네. 보통 이게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스스로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외모에 자신 있다기보다는 네. 이게 언젠가부터 행사 나갈 때 이제 저랑 사진 찍어도 되겠냐 라든지 사인 좀 해달라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적응이 안 되고 저도 신기하거든요. 진귀한 제 입장에서도 진귀한 경험이라서 그런 기록들을 이제 남긴 거였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얼굴 사진이 올라온 사진. 네, 그러니까 다른 사진 요청하신 분이랑 같이 찍은 거를 감독님이 옆에서 찍어준 거 뭐 이런 거 올리면은 그걸 그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아무리 개체를 올려도 그런 사진보다 좋아요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갈 거고 지금의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가끔 올리면은 그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유튜브 제가 네. 유튜브 연예인병 이런 거 아니고 아니요. 저는 연예인병 없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자꾸 이게 제가 23년 7월부터 행사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24년 3월부터인가? 뭔가 사람들이 자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면은 뭐 사진 찍어도 되냐 뭐 이러면서 연예인 본 기분이다 뭐 영상보다 잘생기셨어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저는 되게 적응이 안 됐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적응이 된 편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는 혹시 인기 많으셨어요? 제가 잘생겼다는 소리를 인생에서 제일 처음 들었던데 언제였냐면 군대 가서 조교한테 들어봤어요. 아니 훈련소에서 이제 딱 앉아있는데 조교가 이제 인원 파악한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를 싹 들어보더니 잘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 잘생겼다는 소리를 군대에서 조교한테 들으니까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개인가? 비너 죽기 조심.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를 복학했는데 이제 후배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 후배들이 좀 좋아해 주긴 했죠. 그게 다였어요. 20대 때부터 꾸준히 잘생기신 걸로. 네. 아니 잘생긴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파충류쪽 사장님이 이제 10분이 있다면 본인의 외모 순위는 이걸 나한테 한다고? 일단 한 명 깔고 갈까요? 얘는 내 밑이다. 잠깐만 저 패스권 있죠?
아, 없습니다. 오늘 패스 없습니다. 오늘 네, 다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 특집입니다, 여러분. 특집입니다. 이때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4위 하겠습니다. 그 1위 누구죠? 아래 6명이 있다는 거. 아니 생각이 안 나. 지금 막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한 명은 누구 깔아야지 이게 재밌거든요. 누굴까요? 트랩타일 사장님보다 제가 잘생겼습니다. 네. 아틀레트 사장님. 네가 희생 좀 해라. 미안하다. 아까 아래 저희 둘도 있고. 네, 저 있죠. 여러 명 있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럼 혹시 그 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세요? 1, 2, 3위 좀 정해주세요. 순위는 잘 모르겠고 지금 갑자기 좀 머릿속이 백지인데 트라이 사장님도 잘생겼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주커피의 사장님도 잘생겼거든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아닌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네. 제가 지금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저보다 적어도 3분 이상은 계실 겁니다. 3명 밑으로는 다 이제 내가 이겼다. 아니 이거를 이번에 파동 행사를 규동님과 함께 주최하셨는데 어떻게 주최자로 함께 하게 되셨는지. 주최를 제가 이제 계속 행사를 참여자로만 1년 넘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주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자주 주최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궁금하죠, 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품목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는 잘은 모르니까 좀 궁금해서 이제 뭐 대관료 같은 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뭐 문의하면 알 수 있는데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모르니까 궁금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전 파동에 나갔는데 대전 파동이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재밌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동 수원 이야기가 나오길래 컨벤션 센터에서 뭐 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다 하길래 컨벤션이면 집 앞인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같이 하면서 또 나도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보시겠어요 했는데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규동님이 먼저. 내가 먼저 이제 같이 규동님이 먼저. 해보시겠어요 했는데 오케이를 해줬죠. 왜냐면 이제 저는 또 물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가서 또 직접 해야 될 일도 있고 네, 그럴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밤에 이제 항상 있는 그 개체 탈출하면은 개체도 좀 줍줍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뒷주머니로 넣으시려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질문에 얼마를 버는지도 궁금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주체로 돈을 쓸어 모으시려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규동 씨가 일단 해가지고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규동 씨가 저한테 형님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같이 주체니까 혼자 떠앉지 말고 언제든지 나한테 이건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규동 씨는 이제 계속 해온 게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게 편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백하게 제 일은 띄워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돈에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손해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주최를 하셔서 샵을 내신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주체랑 샵 오픈이랑 어떤 관계가 떼돈. 근데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샵을 오픈하는 게 두려워요. 제 성격에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의 유형을 친절하게 잘 대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고 잘 키우는 것과 잘 운영하는 것 그리고 잘 마케팅을 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남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애들을 예쁘게 잘 키울 수는 있는데 샵을 운영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최하고 막 아까 어느 정도의 일을 맡아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주최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힘든 점이 이번에 이게 참 말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불가피하게 다른 행사랑 날짜가 겹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행사에 나오실 수 있는 사업자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저는 오랫동안 친분 유지하고 아는 동생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한테 전화 일일이 해가지고 야, 너 우리 쇼 나와 이러지 않았던 게 그분들한테는 이게 생사가 달린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밥벌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 내 동생이고 나랑 친분이 있으니까 내가 주관하는 쇼에 나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안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사실 내가 주관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다른 행사를 아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마음 상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경계예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내가 주최를 안 하고 내가 사업자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나도 더 유명한 데 가고 사람 많이 올 것 같은 데를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업자분들은 저도 앞으로도 행사 계속 나갈 거고 키울 거고 안 보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지 않았어요, 진짜로. 예. 당연히 이건 그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같이 쳐야 돼. 그동안 너 어떻게 버텼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야, 이거 저희 아까 따로 연습했어요. 이거. 저희 3시간 연습했는데 힘드네요, 이게. 네, 쉽지 않습니다. 그쵸? 어려워요. 아까 물 다 머금는 거 보셨나요? 역시 두레패드. 얼굴에 묻지 않습니다. 네. 요 이제 다음 질문은 미리 이제 조사를 좀 했어요. 구독자 질문입니다. 네네. 네네네.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플라빠님이 글을 써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몇 개 뽑아서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스카님, 저는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 수 있을지 저 자신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플라아빠님은 그 시간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내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구글에서 이제 해외 글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때 정보가 없어가지고. 네, 특히나 플라잉 게코는 대중적인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자료가 너무 없었고 그 아이들의 서식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진짜 정말 틈만 나면 애들 이렇게 막 이러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관찰을 많이 했어요. 얘네가 구조물을 이렇게 해줬을 때 어떤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먹이를 줬을 때 잘 먹는 것 같고 이런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님, 그동안 팥죽류 생활 하시면서 힘든 시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게 진짜 간혹 그 의문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끼는 애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을 때가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가장 오래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키우는 사람과의 어떤 문제, 상처받았던 것들 막 그때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마음속으로 수련을 많이 했어요. 크레자식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목표는요, 앱라인의 퀄리티가 요즘에 워낙 트라이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되겠다, 많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숫자를 조금 더 줄여서 애들한테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요즘 하고 있어요. 네, 그 숫자를 조금만 더 줄여서 조금만 더 정성을 쏟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지내는 아이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아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오래 산 아이가 17년 살았어요. 와, 크레가요? 네. 오, 정팍 1591님, 따로 본업을 하시면서 애들도 키우시는 건가요? 네, 두 맞습니다. 가지 병행을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그게 이제 처음 입문할 때부터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고, 애들을 제가 뭐 갑작스럽게 많이 입양해서 숫자가 확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브리딩 하면서 조금씩 느니까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생활이. 이게 당연하다. 이게 내 삶의 일부다라고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딘07576님, 예전엔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거나 못 보는 파충 요정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종이 있을까요? 일단 플라잉 게코 요즘 보기 너무 힘들고요. 아, 네네네. 그린 애놀이 요즘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린 애놀의 자리를 조그만 게코 뭐죠? 뭐니? 모어닝이 채우고 있지 않나. 약간 그린 애놀이 약간 그런 존재였던 것 같은데 그린 애놀이 안 보이네요. 김채희님, 크레를 한 마리씩 입양해 키우다 보니 렉사부터 은신처, 백업 등등 알통과 알들을 부화할 때 쓰는 부화기, 와인셀러, 미니짱 정말 많은 용품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 쓰는 용품들 중 꼭 필요한 용품과 크레를 키우는 집사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용품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은신처 겸 탈피를 도와줄 수 있는 용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사육장 안에 요즘은 굉장히 빽빽하게들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추천은 안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개체마다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만 오히려 겁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항상 숨어 있다가 갑자기 거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더 두려움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은신처는 피하셨으면 좋겠고 은신처 겸 탈피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품이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계란판인가요? 계란판도 있을 수 있고 아, 여기도 많지 않나요? 3프린트 제품도 많지 않나요? 네. 저희 광고하려고 집어넣은 질문 같은데. 네. 스타크렛님, 써보신 아이템들 중 이 아이템은 정말 강추다, 필수다 하는 아이템이 궁금합니다. 두레패드. 아니 이거 솔직히 이제 두레패드에서 이제 처음 연락이 오셔가지고 샘플을 먼저 보내주셨었고 사실은 대량으로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두레패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없을 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써보니까 이거를 쓰다가 갑자기 다른 걸 써라 이러면은 못 쓰게 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좀 다른데 자동차에 통풍 시트가 없던 사람이 통풍 시트가 생겼어. 통풍 시트가 있는 차를 타다가 갑자기 통풍 시트 없는 차를 타라 이러면 어떤 느낌일지 대충 아시겠죠? 등에 땀나는 느낌. 편하죠. 약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너 티야?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계속 쓰다 보면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저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써본 아이템 중에 네.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두레패드. 이건 강추다. 이게 안 접히잖아요.
이 원래 그 키친타올을 쓰면은 애가 이걸 자꾸 접어요. 근데 얘는 접히지는 게 그거보다 덜해서 이게 접혔을 때 거기에 똥을 싸면 어차피 얘를 닦던가 추가로 물티슈로 닦던가 이제 추가로 뭘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쓰면 요거만 쓰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강추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플라아빠님 영상 보면서 배운 건데 빨대. 백업 대신 빨대를 넣어주시더라고요. 베이비들한테. 그거 진짜 맞다예요. 네, 그리고 애가 조금 컸다 싶으면 빨대 2개를 연결하면 됩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네, 그게 그 빨대 이제 한번 써보세요. 그 네. 환기구멍에 끼는. 네네 그냥 끼우면 돼서 와. 네.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그냥 지나가게 하나 쭉 끼우면 돼요. 긴 부분 잘라내고. 처음 들었어요. 네. 영상을 잘 안 보시나 봐요. 디다7777님 하나 빠졌는데? 네? 아니 20년 동안 파충류 집사로서 그동안 느꼈던 점. 너무 광범위한데요? 네, 그죠? 그동안 느꼈던 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좋아서 키우시면 저처럼 오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뭐. 그렇죠. 안 키울 이유가 없죠. 혹시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는지? 어렸을 때 꿈은 헤비메탈 그룹 보컬이었습니다. 오. 어머 할 때 느끼시지 않았어요? 지금 가능하신가요 혹시? 다르다. 아 뭐야? 이가 맞다니까요. 네. 이인 걸로 확인되셨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플라 아빠님의 철학과 신념. 철학과 신념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데. 거창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표를 높게 세워서 너무 높게 세워서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나 약간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2025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애들도 무탈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수중에 10억이 생기면 어디다 쓰실 건가요?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자산. 네. 저 좀 약간 안전한 걸 좋아해요. 코지랩탈님은 코인도. 코인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지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근데 저도 일단 집 살 것 같긴 한데 아니 집 사고 남잖아요 10억이면. 차도 사지. 10억짜리? 페라리. 아 오케이. SS 크레처님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거 좀 일단 저는 부모님이 젊은 얼굴을 잘 물려주셨고 저는 그걸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 함부로 그리고 아내가 선크림 바르라고 그렇게 어디 가든 선크림 바르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40대 초중반부터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르셔야겠는데. 저 좀 많이 바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번외인데 김우진 8호님 궁금한 것보단 고맙단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뭔데요? 그게 끝입니다. 아, 그게 다예요? 네, 네. 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질문이 아니고 고맙단 말 하고 싶다고. 김우진 8호님이니까 네. 아마 네,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잘 키워주기 플라빠님 모습 보고 이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충류계에서 나쁜 소문이나 사건 사고 없이 지내온 비결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활동하던 파충류계는 진짜 막말로 하면 아주 더러운 곳이었거든요.
뒤에서 욕하고 정치질하고 나 아니면 다 적. 막 그런 정말 거칠은 더러운 뒷골목 같은 세계였는데 저는 그냥 타고난 게 약간 그렇게 입이 더러운 편도 아니고 남 흉보는 거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사람 대할 때 매너 있게 대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욕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아시는 사건 사고 있으시다면서요? 네? 좀 없습니다. 갑자기 이러기야? 갑자기 이러기야 갑자기? 나에 대한 사건? 아니요. 아까 뒷말 많은데 이 질문 왜 넣었지? 하여튼 요즘은 사춘기가 굉장히 이러기하자. 많이 정화가 돼갖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행복한 있어요. 마무리로. 네네네. 행사장에서 당황했던 기억. 아, 행사장에서 당황했던 기억이 네. 사인해달라고 하셨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사인. 네, 그게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그런 현실감이 없잖아요 사실. 사진 찍어달라고 하실 때도 사실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사인은 특히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만한 걸 막 갖고 오셔갖고 거기다 메모까지 쪽지까지 해가지고 막 존경한다는 그런 문구를 봤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맨날.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일반 구독자인데 유튜브에 나오고 나보다 많이 알고 나보다 오래됐고 이랬으면은 충분히 그런 팬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6년 넘었는데 사실 6년 넘은 거 치고 구독자가 5천 몇백 명인데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사실. 많은 구독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별로 안 그러시다가 이제 한 2024년 초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좀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때부터 행사를 많이 나가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생기고. 그때 그게 행사를 자주 나와서 그렇다고 하기엔 좀 연결고리가 좀 의아하긴 했어요. 하여튼 뭐 원인이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이제 좀 약간 차갑다고 하는데 평소 성격은 어떠신가요? 평소 성격은 극 F예요. 극 I고 극 F고 낯을 많이 가립니다.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굉장히 E일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굉장히 낯가리고요. 사실은 요즘에 행사장에서 행사장 영상 찍을 때도 저를 모르시는 부스가 있잖아요. 제가 모르고. 네. 그러면 전 항상 똑같이 말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녕하십니까. 저 유튜브 하는 플라아빠라고 하는데 영상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낯가리고요. 그 T로 보이는 거는 저는 사실관계는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T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되게 장난기도 많으시고. 네. 친해지면 그렇죠. 네. 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7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장난을 안 치시죠? 선은 지켜야죠. 행사를 나가시면은 그 같이 나가시는 옆 사람들을 그렇게 챙기신다고 이유가 있나요? 딱? 일단 옆에 있는데 옆에 이틀 동안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모르는 척 하기도 뭐 하잖아. 모르는 척 하기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사실 먼저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뭐 옆에 있게 됐네요 하면서 뭐 과자라도 하나 드리고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현재 활동하는 1세대가 플라빠님 말고 또 있으신지. 근데 1세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1세대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1세대 아닙니다. 그냥 1.5세대 아니면 뭐 1세대 완전 끝물 막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저보다 훨씬 먼저 뭐 수입도 시작하시고 샵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1세대죠. 근데 그분들이 살아남으신 분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제가 이제 1세대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 명확하게 기준 잡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세대 하시는데 제가 아니에요 하는 것도 좀 웃기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진짜 몇 분 안 계시긴 해요. 그 개코 키퍼, 랩타일 케이지, 원석 씨 있고, 그리고 지금 활동을 대놓고 많이는 안 하시지만 그 토케이를 잘 다루시는 토케토케님이 네네네. 저랑 2005년 입문 동기더라고요. 그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대승 교수님, 그 양서파충류협회 문대승 교수님이 제가 입문했을 때 샵을 하고 계셨고, 그 샵에 처음 갔을 때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기억이 설가타가 뭐 이만한 게 샵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오늘부터 플라빠님은 1.1세대인 걸로. 네, 그쯤인 걸로. 그쯤인 걸로, 네. 현재 파충류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파충류계에 바라는 점이요. 근데 요즘 말이 또 막 이것저것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건 이미 뉴스로도 나온 거니까. 밀수라든지. 그건 범죄자잖아. 그거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밀수하지 마 이럴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지. 아니 뭐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약간 좀 예의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고 싶지 않아도 누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느 행사에서 어느 부스 갔는데 뭐 돈 안 되는 이런 애들 키우지 말라, 뭐 이런 애들 비싼 애들 이런 애들 키워야 그래야 돈이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사업자가 여전히 계신다는 게 저는 믿기가 어렵거든요. 요즘 무슨 세상인데 돈 안 되는 그런 거 키우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실제로 저도 들었어요, 행사장에서. 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애들 키워야 뭐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사업자분들한테 같이 수준을 깎아먹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한 공간에서 같은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싫어요. 어서옵쇼 게스트 선정 기준이 처음에 이제 1회 촬영을 했을 때 13가지라고 하셨는데 네.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제 기준으로 관상이 좋아야 되고요. 누가 먼저 인사를 했건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나눴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다가갔어. 안녕하세요. 저 플라빠라고 합니다. 했는데, 예. 이런 싸가지 없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예. 저 학교인가요? 갑자기? 프라빵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플라빠님 말고 다른 숨겨진 재능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숨겨진 재능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말고 난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줄 알아 뭐 이런 거.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진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했고요. 그때 동창들이 다 너 가수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 군대 갔다 오니까 목이 안 되더라고요. 목이 망가졌고. 그리고 저는 약간 분석 같은 거 잘합니다. 본능적인 분석을 잘해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갑자기 무서워지네. 네. 저를 얼마나 분석하실 거죠? 아니 이건 의도하고 이 녀석 막 이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약간 분석 같은 거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를 웃게 만들기 위해 플라빠님이 한 가장 미친 짓은 무엇입니까? 웃게 하기 위해 내가 뭐가 있을까요?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감독님 거 얘기하셔야 아니, 돼요. 웃게 하기 네. 그건 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웃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냥 저를 만나면 항상 웃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쳐 있었다. 크레를 통해 이제 크레 많이 키우시니까 배운 교훈이 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남들은 모르지만 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내가 얘네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밥 먹을 때 웃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고 이름 부르면서 좋아하고 이름 짓고 해칭 기록하고
그런 것들은 솔직히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정말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으면 3일에 한 번 밥 줘도 되는데 내가 꼭 이틀에 한 번씩 밥을 주는 건 솔직히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본인의 성격을 파충류 용품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지? 빗대어서. 용품이에요? 솔직히 용품이 정말 많잖아요 요즘. 난해하죠. 이거 저는 X 쳤거든요. 아니, 전 이거 정해놨어요. 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럼요. 잠깐 기다리세요. 네. 탈피할 때 비빌 수 있는 그 무언가? 약간? 좀 까칠까칠한 성격이라는 말씀이시죠? 약간은 겉으로는 까칠까칠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로 인해 탈피를 비벼서 벗을 수 있으니까? 약간? 콜코 튜브 같은 존재. 전 당연히 이거죠. 아, 이거예요? 부드러워. 네. 두랩 대표님 보고 계시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거기다? 아, 땀 좀 닦으려고. 흡수가 잘 돼. 아, 그래. 플라빠로 사행시.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그 갑작스럽게 하는 거라. 네네. 패스권이 없나요? 없습니다. 풀. 아, 생각할 시간은 줘야죠. 아니, 주면 안 돼. 플라 아빠다. 라. 라는 플라 아빠다. 아. 그대들이 아는 대로 나는 플라 아빠다. 빠. 빠르게 구독을 눌러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거 너무 어렵다. 와.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코지 이행시 한번 가시죠. 코. kop하지 마. 지. 지랄하지 마. 아, 이거지. 한번 해보시죠. 네. 패. 패스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듣고 싶은데? 스. 슬로인 패스로 보. 보스에게 스. 스치듯 안녕.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이에요? 네. 지금 이제 1월 11일, 12일에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파동이라는 랩타일 쇼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남기쿠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주최인데,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주변에 이제 뭐 백화점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아쿠아플라넷도 있고,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지하철도 있으니까, 오시기도 편할 것 같고, 주차장도 넉넉하게 있으니까, 편하게 놀러 와 주시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좋아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서옵쇼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겠고요. 함께 해주신 플라아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빠. 한 번 더 주는 거 아니야? 잠깐만, 뭐 하는 거야?